네, 우리 지금 수도권 3개 신도시에 대한 이슈 예. 아마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관심 많으신데 네. 이 3개 신도시만큼은 교통 걱정이 없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 정부의 그 뭐랄까요 아주 힘준 발표가 최근에 좀 있었어요. 뭐 GTX 관련해서도 그렇죠. 그렇고 네. 신도시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다른 여타 이제 기존의 신도시들과는 달리 교통도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그렇죠. 네, 이런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많았죠. 근데 물론 방법은 이제 포인트가 딱 날이 섭니다. 서울 지하철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일단 최대한 고민하겠다라는 건데 예. 이런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교통 전문가들은 또 한숨을 쉬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그래요? 것들도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그 포인트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주제 어떻게 괜찮나요? 3기 신도시 관련돼서는 뭐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고 그렇죠. 충분히 아마 흥미로운 주제로 네네. 평가하실 것 네, 같습니다. 김소환 기자 혹시 3기 신도시가 몇 곳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저는 창릉 알아요. 창릉. 창릉. 오. 네. 관심 갖는 지역인가요? 맞아요.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고향 계속 보고 창릉. 있죠. 네, 뭐 좋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총 13개가 있는데요. 13개나 있어요? 네, 어. 뭐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뭐 네. 인천, 계양 뭐 다 읊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가훈 네. 기자님이 지도를 이렇게 뽑아 주셨더라고요. 근데 네네. 보니까 와 이렇게 많았나 싶어요. 생각보다 많죠. 네. 처음에 이제 5곳으로 출발했는데 네. 경기 남부 쪽으로 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공급 계획을 좀 더 확대하다 보니까. 예예. 네, 근데 3기 신도시의 큰 특징은 원래 뭐였냐면은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시경계를 나가자마자 금방 만나게 되는 곳들을 좀 구성을 했는데 네. 경기 남부 쪽은 좀 더 느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더 먼 곳으로 좀 확대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지금 계양 같은 곳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네. 나머지 같은 것들도 뭐 빠르면은 올 여름 한 3분기 정도에 그래도 첫 삽을 떼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그야말로 우리 김포 골드라인 포함해서 예. 2기 신도시의 어떤 교통 대책이 완비 안 됐던 것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거셌잖아요. 요즘 3기 신도시에 난리잖아요. 대해서도 예. 지금 답을 내놔야 되는 굉장한 조바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한준 LH공사 사장이 예. 그 기자들 간담회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기 신도시 걱정 없게 하겠다. 선교통 후 입주 대책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핵심적인 방향은 뭐다? 서울 지하철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일단 한번 그렇죠. 마련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신도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그랬고 네. 교통 대책은 뭐 어차피 기반 시설로 이제 따라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교통 시설이 갖춰지나 기반 시설이 확립이 되나 이런 거 다들 이제 주목하셨을 텐데 말이죠. 네. 그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이제 GTX를 기반으로 네, 맞아요. 출발했었잖아요. 네, ABC 노선. 근데 지금 이제 ABC 계획 노선상 나온 것도 보니까 네. 3기 신도시가 다 걸려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상당히 멀리 떨어진 것도 있고 네. 아마 그래서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서울 지하철 연장 계획 네, 요거가 또 대안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지금 뭐 포털 사이트 3기 신도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제 뭐 이 전체 그 지도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네. 좀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이렇다 할 지하철 노선이 없는데 하고 바로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곳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예, 지금 이미 벌써 한 2년 전부터 정부가 계획으로 내놨던 곳들 먼저 말씀드리면 예. 남양주의 왕숙 신도시가 사실 6만 6천호로 가장 그 공급이 많은데 여기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9호선 연장을 기본으로 가고 예. 8호선 연장도 한번 이쪽으로 넣는 방안까지 고민하겠다. 네. 그 하남 교산 신도시는 3호선 연장 그리고 고양 창릉은 서울 경전철 서부선을 연장시키는 거 그리고 뭐 부천 대장은 그 홍대하고 연결해주는 지하철 대장 예. 홍대선 또 뭐 예. 인천 계양 같은 경우가 GTX D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예. 그냥 없는 것들 마땅치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안산 장상 광명 시흥 화성 진안 또 군포 의왕 뭐 이런 그 지구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에 경전철을 놓거나 아니면 BRT 노선을 놓거나 일단 해놓고 주변에 지나가는 어떤 지하철 노선과 맥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어떤 이중 삼중의 과제가 있는 지역들인 그렇군요. 거죠. 네. 네. 이게 언뜻 듣기에는 지역명만 들어봐도 네. 수도권 주민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들이잖아요. 뭐 대부분 그렇죠. 서울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네, 맞아요. 나가면 금방 만나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곳들이 서울 지하철 기존의 지하철을 연장하는 게 뭐 지금은 지나는 곳이 없더라도 네. 언제 생각해봐도 사실 좀 힘든 일 지나는 과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 근데 하남, 교산, 뭐 남양주, 왕수 이렇게 네. 그 지하철 직결 연장이 계획이 돼 있는 노선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차근차근 안심하고 추진되겠구나 뭐 이렇게. 네.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음.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이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 아니에요? 네,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말씀드리면 서울 지하철을 최대한 길게 문어발식으로 연장하는 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거는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 차원에서 어찌 보면 많이 공감할 포인트라고 먼저 전제를 드릴게요. 예. 비용과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노선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투입하는 차량 수가 더 늘어나게 되죠. 아무래도 예, 더 예. 긴 구간을 운행해야 되니까. 네. 왜 차량 간격, 배차 간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뭐가 더 커질까요? 차량 기지가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기존의 차량 기지들이 서울시 또는 서울시 경계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죠? 차량 기지를 네. 키워야 되는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맞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수혜를 받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이거 부담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갑자기 뭐 이런 부담을 왜 떠안아야 돼에 대한 어떤 판단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 운영과 사고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노선이 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나 인천의 어떤 구간에서 열차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기능 정지가 돼서 멈췄어요. 근데 그러면 안 그러면 되지만 서울 시내 구간까지 다 네. 영향을 일거해 주는 거죠. 그렇겠죠. 네, 전부가 올스톱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서울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시철도가 수도권으로 연장을 시키니까 어떤 이 여러 가지 불안정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발생과 돌발 발생 그에 대한 대처 이 모든 게 다 연동이 되면서 위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다. 네,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커진다. 예.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2021년에 2월에 한번 그 원칙으로 한번 방침을 발표했던 게 있어요. 뭐요? 직결이 아니고 아.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기억나네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나네요. 서울시 경계에서 이제 경기도로 넘어갈 때는 한번 승객들이 내려서 예. 반대편에서 새로 타는 거예요. 우리 뭐 경전철 예, 예. 시내에서도 경전철로 그렇죠. 갈아타거나 뭐 네, 이러듯이. 준비되어 있던 열차에 맞은편으로 옮겨가서 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한 번의 직결이 아니고 중간에 한번 옮겨 타는 환승하는 다만 어떤 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런 건 너무 불편하니까 바로 그냥 옆에서 그 승강장에서 바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네네.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예. 결국에는 이 원칙 오래가지 못하고 다 무너졌어요. 음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추진되는 것들이 당장 뭐 곧 개통할 8호선 연장선 포함해가지고 예. 다 그냥 이거 직결인 거잖아요. 아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뭐랄까요 탑승 아니면 환승 아니면 시설 구축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요구가 결국에는 직결 연장 쪽으로 많이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런 운영 부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거고 이런 이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서울연구원이나 아니면 학계 교수들이 많이 우려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 간 갈등도 좀 심해질 부분이 많이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비근한 예로 네, 네. 구로 차량 기지 이전과 관련된 문제도 네, 얽힌 게 맞아요. 너무 많았잖아요. 연동되는 문제죠. 어, 네. 풀기가 쉽지 않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이제 관심 많은 분들은 네. 네. 무조건 이제 교통수단이 이것저것 확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을 것 같고 네. 아니, 더더군다나 이제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길이 열리는 거면 뭐 쌍수들어 환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네. 근데 막상 운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나타날 문제점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여러 가지를 또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군요. 네. 네. 하나만 질문해도 돼요? 아, 네네네. 평면 연결은 왜 다 불발된 거예요? 평면 연결은 사실상 노선이 연장된 걸로 인식되지가 않는 수준인 거죠. 다른 지하철이다. 그렇죠. 아. 예를 들면 5호선이 지금 하남 연장돼 있는데 하남에서 5호선 탔으면 이것이 결국에는 다 도심을 지나가지고 광화문에까지 들어와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어딘가에서 뭐 강동구에서 한번 내렸다가 다시 탄다. 그럼 이것이 과연 연장돼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상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든 직결 연장이 대세로 가고 있고 사실 지금 GTX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도 어떻든 수도권 전체를 다 관통하는데 중간에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든 직결을 다 대전제로 하고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그 수많은 노선들도 다 직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서울시나 나머지 지자체들이 비용 관계를 먼저 해결해 줘야만 이것이 온전히 가동이 될 겁니다. 지역 주민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만드는 거 직결로 가자 이런 요구가 뭐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죠? 네. 네. 더 자세하고 친절한 내용은 유튜브 타방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